풍부한 수산물의 도시 여수. 우리나라 멸치 생산량의 30%를 책임지는 곳이다. 요즘 여수 멸치 공판장은 심한 침체 속에 빠져 있다. 최근 멸치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소비되지 못하고 쌓이는 멸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멸치 가격은 점점 폭락하고 있어 풍어 속 빈곤이 따로 없다. 경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은 심각하기 그지없고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경매장은 어민들의 한숨으로 가득하다. 우리나라 멸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물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 멸치잡이. 그중 멸치잡이 선단이라고도 불리는 기선 곤연망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멸치잡이 방식이다. 멸치 총 어획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 포항 인근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양조망은 또 다른 방식의 멸치잡이, 소규모 재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두운 밤부터 해가 뜨기 전인 새벽까지 이루어지는 들망, 주로 전남 여수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고정적으로 설치된 망에 멸치가 모여드는 낭장망은 정치망의 일종으로 역시 남해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멸치잡이다. 멸치 중에서도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죽방멸치. 조류가 센 곳에 설치된 죽방염에 멸치가 모여드는 원리다. 조선시대부터 시작됐던 멸치잡이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방법이 점점 대규모, 다양화되고 오늘에 이르러 수가지 종류를 헤아리게 된 것이다. 멸치는 동화책 소재로도 흔히 사용될 정도로 우리에겐 친근한 존재다. 동화 속 멸치는 작고 사소한 사물에도 귀한 가치가 숨어 있음을 말해준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의 식탁의 한 자리를 차지해왔던 멸치. 비록 식탁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 못지않게 중요한 조연의 자리를 지켜온 것이다. 작은 몸집에 너무나도 흔해서 제 가치를 조명받지 못했지만 멸치는 우리나라에서 예부터 애용되어 온 전통 기호식품 중에 하나. 그 부르는 말도 행어, 멸오치, 멸, 앵미리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하고 또 자산오보, 나노오목지 등 고문서에서도 일찍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멸치는 서민이 동물성 단백질과 칼슘을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식품인 것이다. 길다란 온통 모양으로 보통 1cm에서 15cm 크기의 멸치는 크기별로 5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7, 8cm 이상의 가운데 손가락만한 크기는 대멸로 주로 젓갈과 횟감으로 사용되고 새끼손가락 정도 크기는 중멸로 국거리용, 3, 4cm 사이의 소멸은 볶음용으로 사용된다. 다양한 크기만큼 용도도 다양하다.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멸치지만 그 속에 숨은 영양소를 알게 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단백질, 철분, 인, 니아신, 타우린 등 말 그대로 천연 건강식품. 성인 남녀가 일일 섭취해야 하는 칼슘의 양은 750mg 정도. 하루에 멸치 5마리만 먹으면 충족되는 양이다. 어느 뭐로 보나 멸치만한 칼슘 공급원은 없다. 멸치는 첫째 칼슘 함량이 대단히 많은 그런 어종입니다. 그리고 또 멸치 중에는 지방 함량이 대단히 많아서 평균 한 5% 정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기능성 지질, EPA, DHA 하는 성분입니다. 그 외에 또 유리아미노산 중에 특히 구루타민산이라든지 그리고 히스티딘이라든지 그다음에 타우린이라든지 이런 기능성 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멸치는 말리거나 젓갈로 담그어 먹어왔다. 그 상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관을 위해서 염장 처리를 해온 것이다. 생멸치를 소금에 절여 6개월 정도 지나면 곰삭은 멸치젓을 얻을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발효 과정 중 멸치의 영양 성분인 아미노산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마른 멸치에서부터 젓갈까지 한국인의 식탁에 빼놓을 수 없는 멸치.
멸치를 잡기 위해 먼저 바다로 가본다. 채 동이 트지 않은 어두운 새벽 바다. 멸치잡이 어민들은 벌써부터 아침을 열고 있다. 어법에 따라 10여 가지에 이르는 멸치잡이 방식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멸치를 잡는 배들은 기선 곤현망. 1년에 잡아들이는 멸치의 양만 15만 톤 이상을 헤아려 멸치 총 어획량의 60%를 차지한다. 그 규모 면에서도 가장 으뜸이다. 보통 5척에서 6척의 배가 한 선단을 이루고 있고 선단에 필요한 인원만 해도 5, 60명. 탄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선 곤현망은 그물을 끄는 그물선 2척과 가공선 1~2척, 그리고 운반선과 어탐선 등 총 6척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을 한다. 먼저 우두머리 격인 어탐선이 멸치대를 찾아내면 본선, 가공선, 운반선이 차례로 작업을 이어가는 순서다. 멸치를 둘러싸는 작업은 그물선에서 이루어진다. 2척의 배가 그물을 절반씩 나눠 싣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항해하는데 보통 500 내지 700m 간격을 유지하며 멸치대를 쫓는다. 투망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약 20~30분. 선원들 마음은 이때부터 바빠진다. 혹시라도 그물이 꼬이지는 않는지, 멸치대를 잘 감싸고 있는지 한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다. 배가 저속으로 항해하는 동안 그물은 점차 일자 모형으로 퍼지게 되고 멸치대와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예망을 계속한다. 투망에 사용되는 그물의 길이는 자그만치 560m. 손가락 크기도 못 되는 멸치를 잡는데 웬 그물이 이렇게 거대한가 싶지만 그물은 멸치의 습성에 맞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물은 오비기라고 하는 날개 앞부분과 날개 뒷부분인 수비, 그리고 자루그물로 이루어져 있다. 오비기에서 1차적으로 멸치를 모아주면 수비 부분에서 멸치대를 자루그물로 유도하고 멸치는 자연스레 자루그물 속으로 모이게 된다. 원래 일본 히로시마 지역의 전통 오구에 불과했던 곤현망은 100여 년 전 우리나라 멸치잡이에 도입된 이래 그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 대형화, 기계화를 거쳐 연안 어업의 대표 주자가 된 것이다. 기선 곤현망이 1년 내내 멸치를 잡는 것은 아니다. 멸치의 법정 조업 기간은 한여름인 7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수산자원 보호령에 의해 멸치 산란기인 4월, 5월, 6월은 어획이 금지돼 있다. 2척의 그물선이 서서히 가까워지고 서로 단단히 묶고 배 안이 갑작스레 분주해진다. 예망이 끝나고 그물을 감아 올리는 양망이 시작됐다. 양망기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물을 올리는 작업 대부분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자칫하면 바다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하고 고된 작업이다. 새벽부터 해가 지기까지 하루에 6차례 정도 반복해야 하는 힘겨운 노동. 제한된 기간 동안 더 많은 멸치를 잡기 위해 조업은 강행군으로 계속된다. 멸치잡이 배에서 낭만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보통 멸치잡이 선원들의 연령은 20살 젊은 청년부터 70살 노인까지 다양하고 그물을 끄는 작업은 주로 노인들에게 맡겨져 있다. 이런 기선 곤현망이 가장 많은 곳은 경상도 지역. 서로 다른 바다 환경 때문에 멸치잡이 방식도 다른 식으로 발전해왔다. 지역적으로 어장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경상남도에는 간만 차이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 조류가 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 그물을 만들어서 이 해유로는 이 고기를 이 그물로 끌어서 잡는 어장이 발달됐었고, 전라남도에는
이 간만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조류가 굉장히 유속이 빨라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정착성 어장, 즉 말하자면 이 안강망도 그 중에 일종입니다. 정치망, 또 이 연안의 이 낭장망, 또 이 유자망도 그 속에 이 포함이 됩니다. 멸치잡이 방식이 이토록 다양한 것은 멸치의 습성 때문이기도 하다. 난류성 어종인 멸치는 봄에는 연안 가까이 들어왔다가 가을 겨울을 남쪽 바다에서 지낸 뒤 다음에 다시 연안으로 돌아오는 회유성 군집성 어류다. 계절마다 바뀌는 멸치 서식 장소에 따라 멸치잡이 방식도 조금씩 달라져 온 것이다. 그래서 멸치가 잡히는 시기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동해는 주로 5, 6월, 남해는 7월부터 겨울, 서해는 여름철에 많이 잡힌다. 요즘 같은 겨울철은 남쪽 나로도 해상에서 멸치떼를 발견하기가 쉬운데 수십 마일 이상을 멸치떼를 쫓아 항해하는 일도 적지 않다. 멸치잡이는 어두워지고도 계속된다. 밤바다를 비추는 불빛처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멸치가 오늘도 풍어다. 잡아 올린 멸치는 가공선으로 옮겨지고 멸치는 이제 자숙 과정을 거치게 된다. 멸어, 멸치라는 이름처럼 물 밖에 나오면 금방 상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삶아줘야 부패를 막을 수 있다. 천일염을 넣어 팔팔 끓인 물. 바다에서 건져 올린 생멸치라면 빠지지 않고 거쳐가는 곳이 자숙기다. 소금물에 삶은 멸치는 적당한 염도가 유지되면서 더 이상 부패되지 않는다. 어획부터 자숙까지 멸치잡이가 이처럼 대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멸치의 부패도 때문이다. 멸치를 잡기만 하고 삶지 않으면 바로 상하기 시작하고 이 부패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운반선이 육지로 들어가는 때까지 멸치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삶는 과정은 필수인 것이다. 삶아진 멸치는 바로 먹어도 상관없을 만큼 깨끗하다. 요건 지금 요거 심할빵이라. 심할빵은 가위가 누자고 고기 싫은 데만 들어가. 아버지는? 그리고 사람들도 엄청 넘어가고. 이게 우리 둘이 타고 들어가, 둘이 저녁에. 선장하고 내 계한장하고 둘이 타고 들어가면 오늘 저희가 퍼주고 내일 식권 배하고 또 우리 또 나오고. 가공된 멸치는 운반선에 의해 육지로 옮겨진다. 한반도 동남쪽 호랑이 꼬리 부분에 위치한 포항. 한 해 멸치잡이가 막바지에 이른 때 포항을 찾았다. 항구를 출발해 바다로 나가는 사이 날이 밝아오고 본격적인 일과가 시작된다. 포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멸치잡이는 양조망. 현재 12선단과 30여 척의 배가 조업 중으로 대규모 기선 곤역망과는 많은 면에서 다른 방식이다. 5, 6톤급 소형 어선 2척에 선원은 10명 남짓으로 규모부터 아담하고 어탐선과 그물선 역할을 함께하는 본선 한 척과 가공선 한 척이 전부지만 기선 곤역망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여유가 느껴진다. 어군 탐지가 끝나고 토막 지시가 내려지면 멸치 이동 속도와 비슷한 빠르기로 그물을 던진다. 그물과 연결된 부표를 먼저 던지고 전속으로 어군의 앞부분을 둘러싸는 순서다. 그물의 3분의 1 정도 되는 길이로 둥그렇게 원을 만들면 멸치의 이동 통로는 차단되지만 멸치를 가두는 데는 양조망은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 그물의 밑부분이 조여져 있지 않아 밑으로 도망가는 멸치는 막을 수가 없는 것. 양조망은 건창망과 비슷한 선망의 일종으로 그물이 수직, 수평 방향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물 밑 부분은 무방비 상태다. 멸치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차단하기는 어렵고 때문에 양조망은 주로 수심이 낮은 연안 근처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진다. 그물을 던진 뒤 30여 분 정도 그물 위로 갈매기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양망도 함께 시작된다. 투망 시작점에서 부표를 건져 올리고 멸치 가공, 운반을 위해 본선과 가공선이 한자리에 모아진다. 조임줄이 없는 대신 그물을 올리는 손이 빨라야 한다. 여유를 부리다 보면 멸치떼가 빠져나가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이다. 그물을 털어 흩어져 있는 멸치를 한 곳으로 모으고 두 배가 점점 가까워지면 멸치는 꼼짝없이 포위된다. 정통 양조망 방식이다. 투망에서 양망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로 하루에 7차례 정도 이루어진다. 소규모로 이루어진 작업이기에 어획량도 소량이지만 그럴수록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하기만 한데 남해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양조망의 연간 어획량은 5만 톤으로 총 어획량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양조망 역시 자숙기를 갖추고 있다. 조금이라도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작은 상자에 담아 샤브샤브식으로 살짝 데치기만 해도 멸치는 충분히 삶아진다. 재래식 방식을 고집하는 포항 양조망은 최근 들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달라진 어장 환경에 비해 어구가 많이 뒤처져 있고 또 그물을 불법으로 개조한 불법 어선들이 늘어나면서 허가받은 어구 그대로를 사용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양조망하고 권역망하고는 우리 양조망업법은 첫째 두리 구물이기 때문에 인력이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마 권역망업법은 소형 미니 권역망으로 하면은 양망서부터 투망 전체가 쉽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인력이 반 정도, 현재 우리 양조망 업계는 14~15명이 들어가는데 그 소형 권역망식으로 한다면은 인력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물론 그 모든 경비의 차이점이 있지만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업계가 소형 선망이나 양조망이 자기 대로의 자기 본인의 업법으로 안 하고 불법으로 하는 데 대한 그것만 정부에서나 이 관련한 그 공무원들이 꼭 그 단속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배 한 척의 유일한 선원은 선장 한 사람. 여수 낭장망 멸치잡이의 모습이다. 정치망의 하나인 낭장망은 조류가 센 곳에 그물을 설치해 멸치를 잡는 방식이다. 밀물과 썰물 때 한 차례씩 털면 되기 때문에 잡는다는 것보다는 걷어들인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자루 그물에 연결된 닷줄을 늦춰 놓고 더듬줄을 당겨 그물을 들어 올리기만 하면 멸치는 저절로 손에 들어온다. 주로 전남 여수 일대와 충남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낭장망. 다른 선원 없이 혼자 힘으로 가능하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다. 멸치가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갈 때도 적지 않지만 낭장망만큼 자연스러운 멸치잡이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는 멸치잡이인 셈이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그물에 끌려다니지도 않는 낭장망 멸치는 무척 깨끗하다. 멍이라고 있어. 이 따치를 3개를 놓고 이 줄을 해가지고 어장이 구조가 한마디로 죽방 식으로 말을 박아갖고 그 차고 들어오는 식으로 물들로 고기가 들어오고 물이 가야지 고기가 들어오지 물 안 가면 고기가 안 들어와요. 24시간 다 하는 게 아니고 물이 저리가 싸면 들고 저리가 없으면 멸치 안 들어와요. 허름한 벽돌 건물, 낭장망 멸치의 가공 공장이다. 시골집 부뚜막에서 범직한 커다란 철소치 자숙기를 대신하고 있다. 자숙 과정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이루어진다.
한여름 고추를 말리듯 가지런히 놓인 멸치들. 삶은 즉시 건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빛깔 곱고 깨끗한 멸치를 얻을 수 있다. 겨우 두 사람의 손을 거쳐 어획부터 자숙, 건조 과정이 끝이 나고 남는 건 자연 그대로인 멸치뿐이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바다. 수심 측정기와 어군 탐조기를 동원한 배들이 화려한 불빛을 수놓고 있다. 연안 가까이에서 이루어지는 들막 멸치잡이 배들이다. 대부분의 멸치가 낮에 잡히는 것에 비해 들막은 밤에 이루어지는 멸치잡이. 옛 선조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멸치잡이 방식으로 물 흐름을 따라다니며 멸치를 어획하는 방식이다. 소형어선 3척 정도가 동원된다. 갈치를 잡는 것처럼 집어등을 밝혀 멸치를 유인하고 그물로 둘러싼 뒤 잡게 되는데 역시 배 안에서 바로 삶아진다. 멸치를 후리고 간다고 해서 후릿그물 또는 부망이라고도 불리는 들막 멸치잡이는 요즘 들어 그 모습을 보기가 점점 어렵지만 해가 진 뒤부터 해 뜨기 직전인 새벽까지 들막 멸치배들은 밤바다의 또 다른 친구다. 경남 남해군 지족해역. 이순신 장군이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왜군을 물리친 장소로 유명하다. 물살이 유난히 빠른 곳, 멸치의 귀족으로 불리는 죽방멸치가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다. 좁은 수로에 V자 형태로 대나무를 엮고 말뚝을 박아 멸치를 가두는 죽방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유일한 형태로 그 역사는 1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격화된 것은 반세기 전쯤이다. 일반 멸치에 비해 10배 이상 비싼 값을 받는 죽방멸치. 죽방멸치가 이렇듯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작은 요새처럼 생긴 죽방염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들어가지고 이제 구경하고 죽방염은 시속 13에서 15km의 빠른 조류와 심한 조수 간만의 차, 또 10m 안팎의 수심,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조류가 센 곳에 말뚝을 심어놓고 멸치가 몰리도록 유도한 죽방염. 물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기를 건져내는 방식인 것이다. 그물을 몰고 건지는 과정에서 멸치의 상처가 많이 생기는 일반 멸치잡이와 달리 죽방멸치는 상대적으로 상처를 덜 입는다. 직접 물에 들어가 뜰채로 건져내기 때문에 멸치가 닳고 상할 염려가 거의 없는 것. 죽방멸치가 비싼 이유 중 하나다. 이런 죽방염이 발달한 곳은 우리나라에서도 경남 남해와 사천 두 곳뿐. 전국적으로 총 44개에 불과하지만 어족 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의 설치는 금지돼 있다. 이런 희소성이 죽방멸치의 또 다른 경쟁력. 한 해 잡히는 양은 4, 5톤 정도지만 20억에서 30억까지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또한 죽방멸치는 생산 시기마다 품종이 조금씩 다르다.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조리용 작은 멸치, 7, 8월 여름에는 가장 고급품으로 치는 중멸치, 11월까지는 대멸치가 많이 잡히고 겨울철엔 멸치보다는 다른 잡어들이 많이 올라온다. 때문에 겨울에는 주로 어장을 보수하고 그물을 손질하면서 다음 해를 기다리는 일이 많다. 이 죽방 멸치는 이제 원시어업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 조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물이 하루에 조류가 이 썰물이 2번 또 덜물이라 해가지고 밀물이 2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썰물의 고기가 저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쭉 거의 장이 서가 있어요. 그 말목이 서가 있는데 그 밀물에 그 고기가 쭉 끼어가지고 밀려서 이 통에 와서 딱 가둬버리는 그 원리입니다. 그럼 가두면 이제 물이 빠졌을 때 와서 이제 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런 수확량은 어떻습니까? 수확량은 주로 이게 주종이 멸치고 뭐 이런 잡어 이런 거는 얼마 잡히질 않았는데. 원래 대나무로 막아지 않는다 하여 이름 붙여진 죽방. 대나무로 촘촘히 통발을 만들고 참나무로 말뚝을 고정시키는 것이 정석이지만 요즘은 대나무 대신 그물과 새말뚝을 많이 사용한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죽방 멸치의 명성은 변함이 없다. 아예 죽방 멸치는 비늘이 안 먹어집니다. 신선도를 멸치를 보려면 멸치 형태가 그대로 유지돼야 돼요. 비늘이 조금이라도 하나 흠이 나면 그러면 멸치가 하품을 치게 되죠. 쉽게 말하면 불합격. 근데 죽방 멸치가 그런 게 거지는 없게 나오고. 바다에 넘지 못할 선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른 어종과 달리 유독 멸치에만 해당되는 조업구역. 현재 우리나라는 부산, 경남과 전남, 또 전북까지 3개의 조업구역이 나눠져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조업구역 관련 기사는 조업구역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상황을 보여준다. 갈등의 발단은 1982년 수산업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생긴 멸치 조업구역. 제1구역인 경남과 제2구역인 전남, 3구역인 전북 간에 서로의 해역을 침범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멸치 자원 고갈을 이유로 한 영남어민들의 조업구역 공동화 요구가 잇따르면서 영남과 전남 간의 갈등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멸치조업구역 협의회에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민들의 의견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제1구책에서 허가 통수가 많고 조업 장소가 희소하니까 무조건 넘어오려고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선 경남이나 전남을 나눠가지고 어떤 그런 불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지역을 구분한다는 게 마을을 만들다 보니까 뭐 다브로티 시대, 뭐 울가용 시대, 뭐 한중 한 이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만한 관계가 없다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문제는 협의회는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 각 해역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침을 여는 바다는 영남과 호남이 다르지 않지만 바다를 둘러싼 분쟁의 골은 점점 깊어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영호남 기선권연망의 심각한 규모 차이. 124개 선단에 447척을 가진 영남에 비하면 16개 선단, 96척이 조업 중인 호남은 불과 6분의 1 정도 수준에 그친다. 규모뿐 아니라 장비나 기술 등도 한참 뒤처져 있다. 영남의 대규모 선단이 전남 해역으로 넘어올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남 어민들의 타격은 불가피한 것이다. 하지만 소규모 어획으로 아직은 잘 보존되고 있는 전남 해역에 비해 경남의 멸치 어장은 이미 황폐화될 대로 황폐화된 상황. 차고책으로 내세운 대안이 바로 해역 30마일 밖은 공동조업구역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지금 이쪽 경상도 지방에서 고기가 안 날 때는 월담하는 식으로 도둑질하는 식으로 지금 고기를 잡아오는 편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될 정도로 바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각종 그 공업화, 그다음에 바다의 항폐화, 그다음에 오염 물질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다음에 항포구가 각종 항만이 넓어지다 보니까 조업할 구역이 없습니다. 자체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각 도, 각 시, 각 군별로 자기 마을 앞에 나는 바다는 자기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는 구역을 해결로 해가지고 서로 어민들 간에 다툼이 없는 것만이 영원한 화합 차원, 전 국민을 상대로 식단 그 공급 차원에서도 이거는 식량 차원이거든요. 전남과 경남 어민들의 입장차는 확연하다. 경남은 서로의 해역을 개방해서 공동으로 조업을 하자는 것이고 전남은 각자의 어장을 지키자는 것이다. 멸치 분쟁에 대한 전남 어민들의 주장은 이렇다.
조업구역을 철폐하는 것은 또 다른 어장의 황폐를 가져올 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남과 경남의 기선 곤연망 규모가 같아진 후에야 공동구역을 얘기할 수 있고 먼저 경남 어선의 감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남 어선이 감축됐을 경우 평등한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남 어민들이 이토록 조업구역을 사수하려는 이유는 단지 멸치 때문만은 아니라 전남 해역은 경남에 비해 조류가 세고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 따라서 정치망과 같은 고정적인 어법이 발달해 왔다. 만약 수백 척의 경남배가 전남 해역에서 어획을 할 경우 멸치뿐 아니라 기타 다른 어종까지 고갈될 위험이 있다. 무제한 구역을 철폐해서 무제한으로 잡아들인다면 이 자원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무조건 지금에 와서 그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단 멸치만 잡겠다. 그러면 멸치를 잡는 경상도 제1구 건영망은 단지 멸치만 잡겠다는 얘기지만은 제2구 쪽에 있는 우리 쪽에는 전남 어민들은 그 먹이 사슬 1차 먹이 사슬이 도중에서 끊겨버리면 그에 따라서 들어오는 어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 연안에 있는 어민들이 큰 타격을 입어요. 그걸 저희들이 제일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육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바다에서는 기선 곤연망 어선들 간의 쫓고 쫓기는 전쟁이 한창이다. 전남 해역을 침범하는 경남 기선 곤연망의 수가 늘어가고 있고 전남 어민들은 이를 막기 위해 필사적이다. 자체 감시설을 운영하고 매일 밤 야간 단속까지 멸치를 사이에 둔 전쟁은 흡사 첩보전을 방불케 할 정도다. 전남 어민들의 위기의식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한 번 월서 들으면 이 대규모 선단으로 옵니다. 뭐 한두 선단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건영망이 일개 선단이 실제 조업에 투입이 되는 배가 6척입니다. 크고 작은 배가. 그러면 그 선단이 예를 들어서 20선단이 넘어온다고 했을 때 배 척수가 몇 척이겠습니까? 바다에 거짓말 아니고 갈매기 떼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안고도 저희들이 저희 바다를 지키려고 밤으로 낮으로 경비정이나 지도선 협조하에 이 감시로로 가서 멸치 조업구역 분쟁은 지난 11월 말 현행 요지를 골자로 합의를 이루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발적인 어선의 감축과 어장 보호가 절실할 것이다. 운반된 멸치는 먼저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보통 멸치의 건조는 햇볕에 말리는 일광 건조와 바람에 말리는 냉풍 건조, 또 뜨거운 바람을 이용한 열풍 건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날씨가 맑은 날은 햇볕에 말려준다. 가지런히 늘어놓은 멸치들은 색다른 볼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일일이 손으로 널고 또 균형적으로 마를 수 있게 뒤적여주는 작업까지 멸치 말리는 일도 수월치만은 않다.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이틀 정도면 햇볕과 자연바람을 쐰 고운 멸치가 탄생한다. 요즘 멸치는 햇볕보다는 인공바람을 이용한 통풍 건조가 대부분이다. 일광 건조는 하나하나 손이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 대형 냉풍기를 갖춘 건조실에서 인공으로 말리는 통풍 건조는 작업 과정이 좀 더 간편하고 시간도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햇볕을 이용한 자연 건조와는 비할 수가 없다. 겨우 몇 시간 인공바람을 쐰 멸치와 자연이 준 햇볕과 해풍 아래 말린 멸치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멸치의 90% 정도가 마른 멸치로 이용된다고 할 때 건조만큼 중요한 과정도 없고 멸치를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정성껏 말리냐에 따라 멸치 맛에 차이가 생긴다. 우리 선조들이 멸치를 잡으면은 그거를 쪄가지고 햇빛에 말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햇빛이 뜨는 날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열풍에다가 건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열풍 건조기 넣고 건조를 시키는데 옛날에 선조들이 썼던 방법을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멸치 안에는 그 불포화지 방사능들이 들어있는데 햇빛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그 햇빛에는 이제 UV라는 파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불포화지 방사를 절개시켜서 비타민 D로 변환을 시켜주게 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굉장히 도와주는 비타민 영양소가 되기 때문에 옛날 선조 방법을 따라서 햇빛에 건조하는 것이 멸치의 우수한 성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풍 건조를 많이 쓰지만 가능하면 햇빛에 말린 멸치가 우리 사람 몸에 훨씬 좋은 멸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은 멸치 하나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 육질이 약해 쉽게 부패하는 멸치의 습성상 예부터 멸치는 말려서 사용해왔다. 때론 말리는 과정 중 제대로 마르지 않은 것은 거름으로 사용했다는 설이 전해질 정도로 건조 과정은 멸치의 보관 기간과 맛, 또 영양분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것이다. 잘 말려진 멸치는 냄새가 구수하고 모양이 온전하다. 멸치를 고를 때는 멸치의 모양과 맛, 향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 보통 잔멸치는 푸른색이 도는 투명한 것이 좋고 중멸치는 은빛이 나고 기름기가 도는 것, 또 맛을 봤을 때 은근한 단맛이 도는 것은 좋은 멸치다. 특히 9월과 10월 사이에 잡힌 오사리 멸치의 맛이 뛰어나다. 건조 과정을 거친 멸치는 판매를 위해 선별 포장된다. 크기별로 구분해주는 선별기에서 자동으로 구별이 되면 다시 포장하는 순서. 바다에서 건져 올린 멸치가 소비자에게 가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과정이다. 선별기에 들어간 멸치는 대멸, 중멸, 소멸, 자멸, 지리멸 등 5가지 크기로 선별이 된다. 모양이 부서지지 않고 서로 섞이지 않아야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 멸치를 상자에 포장하는 일은 사람의 목. 전국 공통적으로 2kg 단위로 포장이 된다. 3kg으로 포장을 하다가 멸치 가격 조정과 함께 상자가 바뀐 것이 1년쯤 전이다. 멸치 가격이 떨어지면서 보통 2, 3만 원 선이던 멸치가 요즘은 절반 가격인 10,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창고에 저장된 재고량까지 방출될 경우 더 심한 가격 하락이 올 수 있다는 것이 멸치의 현실이다. 이제 선별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별을 열었을 때 한 번에 많이 였을 때는 여러 가지가 나오면 이제 다시 재수작업을 할 수도 있고 어종이 좋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선별을 기계에 안 넣고 수작업으로 사용을 많이 하죠. 햇볕과 해풍에 말린 질 좋은 멸치는 사람의 손으로 선별이 된다. 마당가에 모여 앉아 나무를 다듬듯 이루어지는 꼼꼼한 선별 작업.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이 묻어난다. 60을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멸치는 아직도 귀한 음식에 속한다. 지금이야 멸치가 흔하다고 하지만 6, 70년대까지만 해도 도시락 반찬으로 가져가면 부잣집 소리를 들을 만큼 인기 만점이었던 것이다. 내장부터 머리, 뼈까지 하나도 버리기 아까운 소중한 음식이 바로 멸치다. 멸치를 잡는 방법이 수 가지인 것처럼 멸치의 건조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멸치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관과 저장. 아무리 잘 건조된 멸치라 할지라도 올바르게 저장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 멸치는 되도록 영하 10도 이하를 유지하는 곳에서 냉동 보관을 해야 오래 두고 사용할 수 있다. 오랜 여정을 거쳐 만들어진 멸치. 그 영양과 맛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소비자의 몫이다. 보통 멸치의 어획은 겨울철에 접어들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요즘 멸치잡이에는 계절이 따로 없다. 바다 환경이 달라지면서 멸치의 생태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 멸치 어획량은 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바다 물고기 중 가장 높은 어획률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멸치다. 이 같은 증가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그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연안 해역의 수온도 다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 해역에 과거에는 이루어지지 않던 어장이 겨울철과 이른 봄철에도 이루어집니다. 이런 그 겨울철의 그 어획 상황이 많아지면서 결국 봄철과 여름철에 그 멸치 자원이 증대될 수 있는 그 어미 자원들이 많이 그 어획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자원 관리 전략도 함께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멸치는 외부 자극에 극도로 민감한 어족이면서 동시에 생태계의 중간 소비자에 해당한다. 멸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적절한 바다 환경 분석과 함께 어장 보호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수온이나 기상의 변화에 따라 멸치 산란도가 달라지고 또 바다 생태계 전반적인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그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그 황해 남부까지 이렇게 월동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월동장의 그 수온대를 보면은 8도에서 10도 되는 데를 아주 극한계로 해가지고 그 아래쪽에만 멸치가 주로 분포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여기 남해안의 연안 수온이 한 2도 정도 상승되면서 과거에는 겨울철에 남해안이 분포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10도, 11도 정도 이렇게 되니까 좀 멸치가 우리 남해 연안까지도 겨울철에 분포함으로써 그 어획을 과거에는 하지 않던 어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멸치가 주로 분포하는 해역을 주로 이제 남해안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동해안과 그다음에 서해안 굉장히 그 광범위한 해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멸치 산지 통영. 멸치잡이가 가장 발달한 지역답게 전체 멸치 생산량의 절반 정도가 이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여름 태풍과 계속된 자원 고갈 등 조업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지만 멸치에 대한 기득권은 여전히 건재하다.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멸치 상인들이 매일 오전 9시경 경매를 벌이는 모습도 통영만의 볼거리다. 통영 동호항 인근. 전국 유일의 멸치 전문 음식점이 자리하고 있다. 멸치의 뛰어난 영양가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 일이다. 젓갈이나 볶음, 또 국고리용 등 식탁에 조연받게 되지 못했던 멸치는 이곳에서 근사한 주인공으로 재탄생한다. 동물의 사료가 되거나 젓갈로만 먹었던 대멸치는 담백한 멸치구이가 되고 흰 밥에 멸치를 올려 만든 멸치밥은 고소한 맛이 한 끼 영양식으로 거뜬하다. 멸치 자체가 짭조름하기 때문에 다른 조미료가 필요 없고 어른아이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이다. 더욱 특별한 것은 멸치회. 이 작은 멸치를 회로 먹는다는 자체가 놀랍지만 멸치회는 조선시대 선조들도 즐겨 먹던 음식 중 하나다. 멸치회를 초고추장에 버무리면 멸치 촐회가 되고 밥과 함께 비벼 먹으면 멸치 회덮밥이 된다. 이 외에도 멸치죽, 멸치전 등 멸치를 주 재료로 한 요리는 다양하다. 맛도 뛰어나지만 멸치가 가진 영양분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훌륭한 요리는 없다. 지금 식단들 자체가 이제 어린 아이들 입맛에 패스트푸드가 들어가가지고 인스턴트 식품이 판을 치고 있어서 우리 천연 식품인 멸치를 가지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식품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어장을 오래 했습니다. 멸치 잡는 어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맛있고 아무나 즐겨 먹을 수 있고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92년도부터 이 식단을 계속해서 개발해가지고 왔던 중에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멸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라도 앞장서서 개발을 해서 보급하려고 식당을 열었습니다. 멸치의 몸값을 올린 남자. 최근 들어 멸치는 고급화, 다양화의 길을 걷고 있다. 건조 이외에 별다른 가공 공정이 없는 멸치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멸치 유통 전문 업체.
멸치의 보존성과 영양가를 증대시킨 또 다른 모습의 멸치를 선보이고 있는 곳이다. 그동안 멸치 유통의 장애물이었던 짧은 저장 기간, 그 기간을 늘리면서 멸치의 저장성을 높인 이름하여 키토산 멸치가 이곳의 야심작이다. 출시된 이후 매출 200억을 달성할 정도로 인기를 모은 키토산 멸치. 그동안 1차 산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멸치 유통에 탄탄한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멸치에 키토산액을 코팅한 키토산 멸치는 미생물 번식이 억제된다. 일반 멸치에 비해 저장성이 배 이상 길어지고 또한 멸치 성분 이외에 키토산 효능까지 기대할 수 있다. 기능성 멸치인 셈이다. 가장 1차적인 동기는 이제 이 수입 수산물과의 어떤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라는 이제 사고방식을 가졌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좀 어떤 편리성을 주자. 그 편리함이 어떤 것인가를 좀 창안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키토산 멸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 때 정말 뿌듯했었습니다. 우리가 저희 집안에서도 멸치를 보관을 하다 보면은 멸치가 냉동 안에서도 마르다 보니까 그 맛이 완전히 다 잃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 키토산은 처음과 끝맛이 그 수분 자체를 그대로 유지를 시켜다 보니까 똑같은 맛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기능은 충분하다라는 거. 그래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자체를 앞으로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멸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 조금만 더 다르게 생각하면 멸치도 얼마든지 다양화될 수가 있다. 기존 멸치와의 차별화를 통해 멸치의 몸값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키토산 멸치 이외에 상호 연골에 함유된 콘드로이친 성분을 첨가한 콘드로이친 황산 멸치, 멸치 국물을 간편하게 우려낼 수 있는 멸치 다시 티백, 또 멸치의 가지각색의 색을 입힌 컬러 멸치까지 앞으로 멸치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멸치가 가진 성분에 첨가된 물질의 또 다른 성분까지, 거기다 멸치 저장성의 한계까지 극복한 기능성 멸치들. 가격이 다소 높긴 하지만 소비자들의 기호를 만족시켰다는 평가다. 멸치에 대한 연구는 대학에서 한층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짧은 저장 기능만 극복한다면 멸치만큼 인체에 유익한 식품도 없기 때문이다. 멸치는 굉장히 좋은 식품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칼슘이 많이 들어있죠. 많은 식품들이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이 있지만 멸치에 들어있는 칼슘은 흡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칼슘 들어있는 성분의 20%에서 40% 정도가 체내에 흡수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칼슘 소스에 비해서 칼슘 섭취가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멸치 안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EPA나 DHA 같은 게 들어있어서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성인병의 성인병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싱싱한 멸치를 잡아서 아주 좋은 품질로 유지된 멸치를 먹는다면은 불포화 지방산 효과까지를 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칼슘의 왕 멸치. 이는 그냥 생긴 말은 아니다. 흔히들 아는 사실처럼 멸치는 뼈까지 통째로 먹는 생선. 다른 생선보다 칼로리가 높으면서 칼슘, 인 등 무기질 성분이 월등하기 때문에 칼슘의 왕인 것이다. 멸치를 어획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 호주,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멸치를 다양하고 알뜰하게 이용하는 민족은 없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아직 멸치를 식품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고 유럽 여러 나라도 동물 사료로 이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유독 우리 민족만이 일찍이 멸치의 가치를 깨달았고 멸치를 말리고 절여서 훌륭한 식품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멸치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들, 맛보다는 영양이 더 뛰어나다. 멸치를 많이 먹으면 뼈부터 뇌, 근육까지 몸의 곳곳에 건강 증진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특히 멸치에 포함된 DHA는 두뇌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해 임산부가 먹으면 태아의 머리가 좋아지고 뇌세포를 활성화시킨다.
우리나라 바닷속에 가장 많이 서식하는 물고기면서 그 작은 몸에 다양한 영양분을 간직한 멸치.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멸치의 가능성은 무한하다.